지금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랬습니다. 재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 재건의 핵심, 민주당의 지금 문제점, 뭐 친노다 비노다 뭐 지금 알게 모르게 다투고 있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지난번 민주당 지도부 선거 때만 하더라도 당심과 모바일 투표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그런 데서 당 내에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열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의 표심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착오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평균 수명은 늘어나서 네. 고령자가 많아지는데 네. 상대적으로 출산율은 저하돼 가지고 네. 젊은 사람들은 또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구 구조로 볼 때 연행이 더 많이 됨에 따라서 보수화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현실성에 입각하지 않는 극단적인 진보 정책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중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권 능력에 대한 안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성이 없는 그래서 국정 능력, 지금 수권 능력에 대해서 불신과 또 불안을 느끼기 위해서는 집권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그래서 노선과 정강 정책도 과감히 이제 시정을 좀 하고 네. 또 보완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정책일까요? 좀 민주당이 지금 보완해야 될.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 바로 이것이 대통령이 그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본인들에게 이익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가 재정이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신뢰하기 어렵다 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또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기에 앞서서 국가 재정 수요가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물론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 상황을 지금 현 상황에서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안정감과 신뢰를 그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친노의 이미지를 일단은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종북 세력과의 선긋기를 분명히 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민주당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네, 사실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옛날 원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중도 계획주의는 실종이 되고 친노를 중심으로 한 근본 계획 진보주의를 채택한 정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도 세력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민주당이 사실 선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 교류 협력 사후 증진으로 인해서 서로 남과 북이 서로 공생 공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건 틀림없는데 여기에 과도하니 우리가 비판하고 주장할 것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굴종하는 그래서 친북 세력이니 종북 세력이니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인사들의 전면에 나선 주장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비대위원장 뽑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분이 좀 적당하신가요? 글쎄요, 제가 현재는 지금 무소속인데 네. 누가 적당하다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고향방송에서는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다만 속으로는 이번 누군가 있으시죠? 이번 대선의 패배에 대해서 네. 진지한 그 성찰과 그다음에 예리한 판단, 그다음에 다 수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변모 이런 것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굴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네. 인식을 갖지 않도록 네, 새로운 소위 뭐라는 세력 교체에 대한 임무 교대가 일어나야 역시 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때 그 인물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주성 의원밖에 없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외연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는데 네.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국정 운영 능력, 수권 능력이 있는 전문가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다방면에 경험 있고 네. 참신한 인재들을 정말 발굴해서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차원에서의 네. 영입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인재를 널리 구해서요. 과감하게 발탁해서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찾아야 된다. 그죠?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네. 앞으로 인물들을 인물 인재 영입을 수요를 받고 외연을 넓히는 옛날에 민주당이 잘했는데요, 인재 영입을. 그죠? 언제부턴가 이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거시기 합니다, 좀. 좀 네. 아쉽습니다. 그렇게. 네, 아시게 합니다. 전병헌 의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매일 선거 때마다 단일화에 투표율에 맨날 무언가에 의지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삶을 살았다. 민주당이 민주당으로서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그러지 못했다. 가슴 아픈 자성의 글을 남겼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민주당 지도부를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공화국인데 네. 민주당에는 상징성 있는 민주도 법치도 상당 부분 실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정당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적 수요와 또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립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민주당이 꼭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의 선거용 가설 정당을 너무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볼 때는 저 정당은 뿌리가 없고 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다시 또 가설 정당으로 또 해체되고 모일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애당 정신이 많이 실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을 한 잔 좀 드시죠. 목이 죄송합니다. 네, 가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감기가 좀 네.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